결핍이, 내적 결핍이 있는 분들은 거진 바람을 펴요. 특히 남성들은 관계에서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뭐 소송이나 이런 거 갔을 때 그런 게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카톡의 대화? 카톡의 대화, 문자 메시지가 가장 좋고요. 바람난 남편과 대화 중에 바람 폈다고 고백하는 통화를 되도록이면 녹음해 놓으시는 게 자백. 좋아요. 결정적으로 증거를 쓰진 않는데 보조적인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그걸 통화할 때, 첫 통화할 때 항상 녹음을 해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바람 났는데 정리할게. 좀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시 바람을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도 정말 나한테 용서를 비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녹음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유책, 그러니까 무책 배우자죠. 네네네. 무책 배우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피해 조금 배우자. 냉정을 찾아야겠네요. 그럼요. 그 순간에. 냉정해지기가 너무 어려운데 냉정해지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진짜 파이터가 되려면 냉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이겨야 될 때잖아요. 하나가 미쳤잖아요 지금. 예. 근데 제가 미쳤는데 나까지 미치면 이 가정이 깨져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네. 이런 케이스는 대표님도 현실적으로 가정을 지키길 권하고 이런 케이스는 네, 이혼하시라. 있습니다. 그게 뭐 구별되는 게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있을 땐 무조건 가정을 지켜라가 첫 번째 제 솔루션이고요. 자녀가 있을 때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이제 생활비를 줘요. 미안하다라고 사과는 해요. 뭐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하고는 있어. 이 상태에서는 제가 되도록이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자립을 못한. 그렇죠.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전혀 자립이 안 돼 있을 때는 이걸 권하고요. 경제적 자립이 돼 있는 상태면 이혼을 권해요. 그럼 경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첫 번째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핵심입니다. 먹고 사는 게 가장 급합니다.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못 받고의 중요도가 아니고 일단 남편이 바람나서 나가서 그 여자랑 살아요. 생활비를 안 줘요. 애들을 뭘로 먹을 거예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있다든가 분할이 돼서 가져올 수 있다든가 그럼 내가 살아갈 길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 길이 있고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할 때는 이혼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피해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고 근데 그 사후적으로다가 경제적인 너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유책 배우자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그래가지고 더 큰 고통을 받는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혼을 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생활비를 안 줬잖아요. 예.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강제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유지하는 가운데서는 부양료 소송을 내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약해요. 약한데 그러면 10원도 못 받고 있는 것보다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도 받고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이분도 정신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겠다는 힘도 생기고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럼 아이들을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남자는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 이혼 안 해주면 생활비 안 줄 거고 뭐 이혼해도 나 30만 원씩 애들 2명 60만 원 줄게 이따위로 나오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 이혼해서 양육비를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씩 받아내서 네. 이 사람이 만약에 한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을 뺏어올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강제성을 띨 수 있으니까 또 200만 원 갖고 어디 한번 살아봐 나는 반은 가져올 테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화해를 했고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가정이나 자녀를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피해 배우자가 마음은 너무 힘든 거야 계속. 저는 남편이랑 밥 먹을 때마다 그 여자 얼굴 계속 떠오르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케이스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죠. 돌아오길 바랬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오고 나니까 아내를 볼 때마다 그 남자가 생각나고 그 남자가 또 내 친구였어. 내 친구랑 바람났던 더 짜증나죠 진짜.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려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좋은 차를 샀어요. 행복해요. 살다가 사고가 나요. 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이 차를 샀던 순간부터 지금 이제 고쳐서 수리를 했는데 이 차를 버리거나 이 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물어보죠. 그러진 않잖아요. 네. 접촉사고가 났던 것은 그냥 사건이다. 사고고. 근데 지금 이 바람도 인생의 어떤 긴 통로 속에 한번 사건이 난 거고 사고가 난 건데 앞으로 살아갈 좋은 시간을 다 버리고 그 사건만으로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은지 여쭤봐요.
참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양면적인 측면으로 다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불륜이라는 게 사건 사고일 수 있는데 상대방에 의외로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굉장히 크죠. 그죠? 영혼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뭐 와이프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만약에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걸 사건 사고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이제 양가적인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남편과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저도 많은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는 남편과 20년간 정말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저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살아요. 20년간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그건 제 인생의 한 사건이었고 힘든 순간이었지. 제 인생을 망치게 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다시 이렇게 힘든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해체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제 애들 아빠랑 다시 그때 가서 결혼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전 돌아가서도 제 남편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걸 떠나서 내 아이들을 얻은 이 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다시 돌아가서 제 남편과 결혼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겪었고 그 과정을 성숙하게 정말 진정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말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남편을 진짜 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대표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단순히 입만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경험들이 나올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도. 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불륜을 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불륜 뭐 불륜 진행형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경각심 차원에서 바람을 핀다는 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혼자 시소를 타는 거랑 같다 그랬어요. 오, 이쪽을 한 단 누르고 예, 빨리 뛰어가서 저쪽을 탁 눌러야 돼요. 예. 또 와서 여기를 탁 눌러야 돼요. 아니면 시소를 못 하잖아요. 엄청 바쁘겠네요. 네, 엄청 바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거고 일이고. 불가능하고 네. 다 망하는 거예요. 음, 나도 망하고 얘도 망하고 쟤도 망하는 거야. 아무도 승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거기에 피해보는 내 아이들 절대 건강하게 클 수 없어요. 네? 저는 바람난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아버지가 계속 바람을 폈고 엄마는 계속 울면서 컸어요. 엄마는 계속 아빠를 원망하면서 살았고 그 원망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예요. 저는 커서 우울증이 있었고 그 우울증으로 40살까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살았어야 됐어요. 늘 울었고 늘 힘들었고 불행했고 잠깐의 쾌락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을 우울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 아내하고의 또는 남편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 관계 속에도 갈등이나 힘겨움이 존재한다는 거 지금 불륜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셔야 되고요. 지금은 불륜을 하고 계시다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불륜에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겠다. 네. 이런 배우자의 이런 성향이 또 나중에 불륜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약간 그렇게 조심해야 될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결핍이, 내적 결핍이 있는 분들은 거진 바람을 펴요. 아, 그 내적 결핍은 가정 내에 부모님의 불화가 심했던 사람들은 바람을 많이 피거든요. 네. 불안했던 어린 시절을 가졌던 사람은 충동에 대한 조절을 잘 해내지 못해요. 그럼 약간 이런 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런 기질이 많이 죽긴 했는데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늘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 욕구. 그렇죠. 인정 욕구에서 결핍을 느낄 때 바람을 많이 피게 되고 그 인정 욕구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채워나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인정 욕구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특히 남성들은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 결혼해서 아내에게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사실 그 아버지의 상을 아내한테 입힌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을 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고 아내 앞에서 더 이상 잘난 척 할 수 없는 남자들이 내가 잘난 척 할 수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죠. 술집 가면 예. 아니면 뭐 옛날 동창이나 회사 동료 만나면 과장님 멋있어요, 과장님 잘했어요 라든지 회식 가면은 뭐 부장님 최고야, 사장님 최고예요. 아내분한테 가서 나 양년에 야 그 얘기 이제 지겹다, 애 좀 봐, 네가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람이 나게 되죠.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여자 따라오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 여자 따라오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중독에 따라서 성중독이 반드시 따라붙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부라는 관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대화법이라든지 성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불륜을 예방하는? 결혼하면 막 서로 되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야 잘 살아요. 내가 얘한테 너무 잘해줘야 되고 얘는 나한테 너무 잘해줘야 되면 싸우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얘는 얘대로 잘 살면 잘 살아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생활 태도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치약을 누군가는 가운데부터 찼어요. 근데 가운데부터 짰으면은 그거 갖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야 잘 산다는 얘기예요. 인정이 별게 아니에요. 너 왜 그래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나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너 대체 왜 그러니? 이거 하지 말라고요. 치약을 왜 그렇게 짜? 이게 아니라 왜 지금 와이프가 치약을 이렇게 짠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불편할까? 그렇죠. 아,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박수. 나 인터뷰하다 박수 처음 쳐봐. 저도 연애 채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연인 관계도 그런데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고맙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괜히 지 잘난 맛에 그렇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거죠. 그러면서 주저하게 되는 제가 거죠. 어떨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나는 어떤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사 사실은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야, 이게 다 맥락이 통하네요. 불륜, 결혼, 연애 이 전부 다 내 스스로 잘 살면 된다. 그렇죠. 나 스스로.